당신은 혹시 막 잠이 들었다가 1시간도 안 되어 소변이 마려워 억지로 벌떡 일어난 적이 있나요? 밤에 일어나 침대에서 일어설 때마다 몸에 힘이 쭉 빠지고 눈이 핑 돌고 머리가 어지러운 느낌이 든 적은요? 심지어 저녁에 물 마시는 것을 줄였는데도 이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다리가 욱신거리고 하루 종일 기운이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겉으로 보기엔 사소해 보이는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너무 흔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원인을 모른 채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잘못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몸이 밤마다 계속 깨게 되면 원래는 쉬어야 하는 신장은 마치 멈추지 않는 엔진처럼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한번 신장과 혈관계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오래된 둑에 생긴 작은 균열처럼 그 손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합병증이 나타난 뒤에서야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혈압이 갑자기 치솟고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고 특히 밤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상 위험, 이것이 지금 한국의 노년층이 매일 마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 불편함을 평생 안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일상에서 단 하나의 작은 습관만 바꿔도 몸은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야간요 증상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매일 밤 당신을 깨우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 숙면을 되찾는 간단한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만 하면 신장을 쉬게 하고 방광을 편안하게 해주며 밤새 깊은 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학적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만약 이 주제가 당신이나 가족의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느껴진다면 팔로우와 댓글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작은 댓글 하나, 구독 한 번이 제가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쉬운 의학 지식을 계속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추가로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1번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간단히 소개드리면 1. 오늘 우리는 당신이 밤에 여러 번 깨서 소변을 보게 만드는 진짜 원인과 왜 이것이 생각보다 위험한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한국 가정이라면 어디에나 있는 아주 간단한 한 가지 습관이 당신의 밤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우진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경력을 쌓아온 전문의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야간 당직을 하며 밤중에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져 응급실로 실려오는 노인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대퇴골 경부가 골절되었고 어떤 분은 머리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 사고들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너무 오래 가볍게 여겨온 한 가지 문제, 바로 야간요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어느 겨울밤, 70이 넘은 한 어르신이 크게 넘어져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밤마다 3번, 4번씩 일어나 화장실을 가며 넘어지는 건 시간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면서 수없이 들어온 말이지만 가장 마음에 남았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말을 정말 많이 들어왔지만 사실 야간요는 나이가 들면 당연한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제때 눈여겨보지 않으면 단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건강한 몇 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밤에 최소 2번 이상 잠에서 깹니다. 잠에서 깰 때마다 몸은 다시 신경계를 깨우고 심장은 더 빨리 뛰고 혈압은 변동하며 잠은 조각조각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잤다고 느끼는데도 마치 진짜로 잠들지 않은 것처럼
피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연구에 따르면 야간요가 계속되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기억력 저하, 혈당 조절 장애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마치 물이 한 점의 돌 위에 계속 떨어져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여도 세월이 지나면 결국 돌이 파이는 것과 같습니다. 야간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서 두 번, 세 번으로 늘어나고 아침마다 피곤한 상태에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쯤이면 이미 당신의 신장, 혈관, 신경계는 한계까지 끌려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 치료하려면 먼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리고 환자가 왜 밤마다 깨게 되는지 알게 되면 비로소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말하지 않는 아주 익숙한 것들에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왜 밤만 되면 몸이 그렇게 많은 소변을 만들어낼까요? 무엇이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약도 필요 없고 위험하지도 않으며 정말로 몸을 쉬게 해주고 숙면을 되찾아주는 간단하고 친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비싼 약이나 따라하기 어려운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지만 효과가 큰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많은 한국 가정이 실천에 단 며칠 만에 변화를 느낀 바로 그 방법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이해하려면 당신이 밤마다 눈을 감자마자 벌떡 일어나게 되는 그 순간에 몸속에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제가 밤에 계속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한다고 호소하는 많은 환자들을 만났을 때 대부분은 그 원인이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혹은 나이가 들어 방광이 약해져서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리학적 기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복잡하면서도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여러 번 잠에서 깨게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몸이 24시간 동안 물과 소금 그리고 신장의 활동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신장은 매우 유연하게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신장이 여과 속도를 높여 몸이 필요 없는 물을 대부분 배출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고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면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신장에 브레이크를 걸라는 신호를 보내 소변 생성량을 최소한으로 줄여 잠이 끊기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바소프레신의 자연 분비량이 점차 감소합니다. 신장은 휴식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 낮과 비슷한 양의 소변을 계속 만들어 방광이 금방 차고 결국 잠에서 깨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요소는 나이가 들수록 방광의 민감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다른 근육들과 마찬가지로 방광벽도 노화됩니다. 근섬유가 탄력을 잃어 적은 양의 소변에도 더 강한 신호를 뇌로 보냅니다. 오래 사용한 가죽 주머니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조금만 물이 들어가도 금방 가득 찼다고 알려오는 것처럼요.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몇 방울밖에 안 나오는데 계속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상에서 제가 또 하나 자주 발견한 원인은 한국인에게 매우 흔한 습관입니다. 바로 저녁 시간대에 짠 음식 섭취입니다. 김치찌개, 짭짤한 생선조림, 야식으로 먹는 라면, 짠 반찬이 모든 것들이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높입니다. 나트륨이 높아지면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직에 있는 물을 혈관 속으로 끌어옵니다. 혈관 내 물의 양이 증가하면 신장은 이를 다시 정상 상태로 돌리기 위해 더 많이 여과해야 합니다. 당연히 소변 양도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식사 직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밤 늦게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바로 당신이 깊은 잠이 필요한 그 시간대에 말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다리 부종입니다. 하루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면
물이 다리 쪽으로 몰리고 조직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누우면 마치 댐이 열리듯 다리에 고여있던 물이 다시 혈액순환으로 돌아옵니다. 신장은 갑자기 유입된 물을 감지하고 즉시 여과량을 늘리게 되며 그 결과 당신은 가장 깊이 잠들어야 하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제가 설명하면 많은 환자들이 놀라며 말합니다. 밤에 나오는 소변이 사실은 다리에서 올라온 물이었네요. 그렇다면 무엇이 변화를 일으킬까요? 그리고 왜 제가 복잡해 보이는 이 과정 전체를 개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간단한 습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을까요? 그 답은 몸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 중 하나가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반대되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물을 혈관 안으로 끌어들여 신장을 과로시키는 반면 칼륨은 물을 다시 세포 쪽으로 이동시켜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밤사이 소변량을 감소시킵니다. 몸에 칼륨이 부족하면 이 균형이 더 쉽게 무너집니다. 많은 노인들이 과일과 채소를 적게 먹고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해 칼륨이 낮아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계와 근육의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방광이 지나치게 예민해지면 마그네슘이 이 과도한 수축 반응을 진정시켜 방광이 물을 더 잘 유지하고 잘못된 신호를 뇌로 보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마그네슘은 멜라토닌 생성에도 관여해 잠드는 것을 돕고 수면 리듬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보입니다. 야간뇨의 불편함은 단 하나의 원인 때문이 아니라 호르몬 감소, 신장 과부하, 방광 예민성, 과도한 나트륨, 물의 순환 변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핵심만 정확히 조절하면 몸의 자연스러운 생리 리듬을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수년간의 진료와 환자 관찰을 통해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특정 음식을 늦은 저녁, 식사 후 2~3시간 정도 지나서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더 깊은 잠을 자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를 더 많이 듣고 영양학 관련 연구들을 찾아보면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이 두 미네랄이 적절한 타이밍에 보충될 때 매우 분명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 고령의 환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소량의 소변에도 방광이 벌컥 놀라는 것 같다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한 이후 그 느낌이 확연히 줄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많은 양이 차지 않았는데도 마려운 느낌 때문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설명한 생리적 기전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방광이 진정되면 뇌도 더 이상 잘못된 신호로 자꾸 깨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칼륨이 제대로 보충되면 저녁 식사에서 섭취했을지 모를 과도한 나트륨을 몸이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물도 똑같이 마시고 밥도 똑같이 먹었는데 왜 오늘은 덜 깨는 거죠? 그 답은 물의 양이 아니라 몸이 전해질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이를 확인하고 실제로 관찰해 본 결과 저는 해결책이 결코 복잡한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인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은 필요 없습니다. 물을 ml 단위로 재서 마실 필요도 없고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간단하고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혼자 사는 분도 충분히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환자들에게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하지만 정작 본인들도 놀랄 만큼 큰 효과를 주는 한 가지 습관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식문화에도 잘 맞고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도 간단하며 무엇보다 밤 시간대의 생리적 리듬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습관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접어듭니다. 왜 이렇게 익숙한 한 가지 식품이 야간뇨를 일으키는 여러 요인을 정확히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다른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들보다도 최적의 선택이 되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제가 야간뇨 문제가 단순히 신장이나 방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염분, 신경 조절 전체 시스템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이 요소들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음식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한국 가정 주방에 흔히 있는 한 가지 음식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른 고가 미네랄 식품들보다 훨씬 적합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장 기능을 개선하거나 방광의 예민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희귀하거나 비싸고 복잡한 음식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간단한 것이야말로 꾸준히 유지할 수 있고 확실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이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는 마그네슘이 풍부하지만 저녁에 먹기엔 부담스럽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몸이 잠을 준비하면서 소화 기능이 느려지는 시간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일부 견과류 역시 마그네슘이 많지만 노년층에게는 소화가 어렵습니다. 아보카도는 가격이 비싸고 보관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부드럽고 따뜻하며 소화가 잘 되고 필요한 미네랄을 충분히 함유한 음식이 있다면 과연 노인분들이 매일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저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어떤 부드럽고 은은하게 달며 살짝 데우면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과일은 쉽게 먹을 수 있다고 말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과일은 적당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위를 자극하지 않으며 칼륨과 마그네슘을 알맞은 비율로 포함해 몸의 균형을 회복시켜주면서도 혈당을 갑자기 높이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환자들이 이 과일을 평소처럼 먹었을 때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지만 저녁 시간대의 생리작용과 맞춰 조리법을 바꾸자 효과가 거의 2배 가까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음식의 종류뿐 아니라 사용하는 타이밍과 방식이 진짜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과일을 따뜻하게 만들면 전분 구조가 변해 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됩니다. 한국인에게 흔한 매운 음식과 발효식품 섭취로 인한 위장 문제를 가진 환자들 역시 저녁에 이 과일을 먹어도 더부룩함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온기가 돌면서 맛은 더 순해지고 단맛도 살짝 올라가면서 신경계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일부 환자들은 과일을 데울 때 퍼지는 은은한 향만으로도 마음이 가라앉고 불안이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일을 올바른 타이밍, 보통 저녁 식사 후 2~3시간 뒤에 섭취하면 저녁 식사에서 들어온 나트륨을 균형 있게 조절해 신장이 잠들기 전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저녁을 늦게 먹거나 생선조림, 김치, 진한 된장국처럼 짠 음식을 자주 먹는 환자에게는 이 조절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먹는다고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에 먹어야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또 다른 점은 잠들기 전의 심리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긴장되어 있어 방광 근육이 더 쉽게 예민해집니다. 이 과일이 따뜻해지고 여기에 은은한 자연향이 더해지면 수면을 관장하는 부교감 신경계가 부드럽게 활성화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야간뇨가 줄어드는 것뿐 아니라 더 깊이 자고 꿈도 줄고 아침에 훨씬 개운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네랄 때문이 아니라 이 음식이 주는 이완 효과도 크게 작용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구에 사는 한 환자분의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숙면을 위해 여러 종류의 허브티를 마셨는데 대부분의 차가 은근한 이뇨작용을 가지고 있어 오히려 밤에 더 자주 깨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따뜻한 칼륨, 마그네슘, 과일 섭취로 바꾸자 불과 나흘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느낀 변화는 깊은 잠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가벼워지고 다리 붓기가 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올바른 해결책은 반드시 몸의 여러 층 위에 동시에 영향을 줘야 한다는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인천의 또 다른 환자분은 2년 동안 야간요로 고생하며 생체 리듬 전체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어차피 3-4번은 깨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누웠고 실제로 뇌는 그 패턴에 익숙해져 스스로 몸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매일 같은 시간에 이 따뜻한 과일을 먹는 방법을 적용하고 깨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자 2주 만에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몸이 더 차분해지고 경고 신호가 줄어든 느낌이에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 가지 공통된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안정성입니다. 매일 저녁 반복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몸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제 편안해져도 돼요. 이제 잘 시간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미네랄, 온도, 향, 시간이라는 요소들이 올바르게 조합되면 몸은 실제로 그 신호를 따르게 됩니다. 개선은 어떤 기적의 음식 때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흐트러져 있던 생체 리듬이 다시 제자리를 찾으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회복입니다. 리듬이 맞춰지면 신장은 충분히 쉬고 방광은 덜 민감해지고 신경계는 이완되며 오래 잃어버렸던 깊은 잠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저는 수많은 환자의 변화를 직접 보고 나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음식을 올바른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핵심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여러 선택지 중에서 부드럽고 따뜻하며 소화가 잘 되고 한국인의 식문화에 잘 맞는 이 과일은 아주 완벽한 해결책이 됩니다. 가볍지만 지속적이고 단순하지만 깊은 효과를 주는 식품 말입니다. 제가 많은 환자들이 잠들기 전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눈에 띄게 호전되는 것을 보면서 더욱 확신하게 된 것은 인간의 몸,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몸은 단순하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맞는 변화에 강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한 그 부드럽고 따뜻하며 소화가 잘 되는 과일. 한국 가정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집에 두어본 그 과일은 수면 부족에 지친 몸과 모두가 바라던 깊은 잠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환자들을 계속 지켜볼수록 공통점이 명확해졌다는 점입니다. 변화는 단순히 수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상태, 아침의 에너지, 그리고 일상생활 전반에 나타났습니다. 야간요가 줄어들면 잠이 길어지고 그동안 제대로 쉬지 못했던 심장, 혈관, 뇌 같은 기관이 비로소 휴식을 얻게 됩니다. 오래도록 두통이나 아침 피로, 집중력 저하를 겪던 분들이 몇 주간 깊은 잠을 잔 후 저에게 돌아와 몇 살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경주에 사는 68세 박 씨의 사례를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박 씨는 거의 6년 동안 매일 밤 3번씩 일어나 소변을 봐야 했습니다. 그의 딸은 특히 겨울철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아버지가 넘어질까 걱정돼 병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전립선 비대나 신경계 이상 같은 위험 요인을 제외한 후 저는 생활 습관을 하나씩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매일 저녁이 따뜻한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자 2주 만에 야간요가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안부 전화를 드렸을 때 그가 제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다시는 깊이 잘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은 습관 하나로 10년 전에 몸을 되찾은 느낌입니다. 변화를 느낀 사람이 노년층만은 아닙니다. 수원에 사는 52세 여성 환자는 교대 근무로 인해
생체 리듬이 무너지고 불면증과 야간뇨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조절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이 따뜻한 과일을 저녁 습관에 넣자 그녀는 속에 답답함이 줄고 잠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했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가슴 두근거림이나 머리가 멍한 느낌이 없어요. 몸이 드디어 풀린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 습관이 단지 허약한 노인이나 병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현대인의 무너진 자연 수면 리듬, 늦은 저녁 식사, 일상의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을 회복하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과일만 먹으면 야간뇨가 완전히 나아지나요? 저는 항상 분명하게 답합니다. 어떤 방법도 마법 같은 치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신장, 방광, 신경계를 정확한 기전에 맞춰 강력하게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저녁에 짠 음식 줄이기, 잠들기 전 다리 높여주기, 마음을 안정시키는 습관과 함께 적용하면 몇 주 만에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노년층은 자신의 증상에 대해 쉽게 불안해합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오늘도 여러 번 깨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그 긴장감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는 마음이 다시 안전하게 잘 수 있다는 감각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은은한 향을 가진 이 과일은 그 신호를 몸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전달해 줍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이제 편안해지자. 이제 방광도 쉬어도 된다. 이제 깊이 잘 시간이다. 인천의 한 환자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단한 일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야간뇨가 줄자 잠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가족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밤마다 불을 켜거나 왔다 갔다 하지 않아 아내를 깨우지 않게 되었고 아침이면 더 생기 있고 손주들과 놀 때도 더 즐겁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치 잃어버렸던 몸의 회복력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변화를 바로 느끼지 못하더라도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꾸준히 해보세요. 몸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작은 변화들의 축적이 큰 결과를 만듭니다. 하룻밤, 조금 더 깊어진 잠, 하루아침, 조금 덜 피곤한 느낌, 일주일쯤 지나면 방광의 민감도도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방식입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분명하고 꾸준하게.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당신은 인생 전체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저녁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면 충분합니다. 작지만 지속되는 습관이 복잡하고 유지하기 어려운 방법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몸에게 기회를 주세요. 당신이 필요로 하는 해결책은 비싼 약이나 어려운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익히가 때로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익숙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해결책이 찾아옵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 가치를 놓쳤던 바로 그것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와 지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당신이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매일의 수면을 조금씩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더 건강하고 더 편안한 삶을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깊고 평온한 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긴 밤을 견디고 있을지도 모르는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